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11장 교육자치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좀 바꿀게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체 행정학 중에서 지방정부가 하는 일,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중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지방정부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에도 대전시 시장이 있고 대전시 교육감이 있습니다. 교육 부분은 별도의 기관, 조직을 가지고 자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교육 부분은 상당히 자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쪽은 뭐 전국의 내셔널한 차원 중앙정부가 교육 정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 집행하는 단계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우리나라는 지금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고요. 유치원부터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관련 정책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체 모든 국가의 표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되,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나름대로 특색에 맞는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온 교육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31조에 나와 있는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게 교육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의 취지에 맞게 법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법률 위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이것도 법률의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헌법은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초등학교와 법률이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교육 자체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방자치에서 배우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121조가 되겠습니다.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이 별도의 기관이 뭐예요? 대전시 교육감, 이렇게 별도로 두는 거예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방교육자치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를 제3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그것에 따라서 한다는 뜻이에요. 준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일반법이고 교육에 관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특별법으로 이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정한 것 빼고는 뭘 따른다? 지방자치법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방정부가 스스로 셀프예요. 셀프. 교육에 관한 정책을 설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방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특수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편익이 실질적으로 증대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치에는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자치조직권이라고 하면 교육 및 교육 관련 행정조직을 지방주민이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교육감, 대전시 교육감을 대전시장 뽑을 때 함께 뽑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권은 교육 관련 행정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수행하는 이 교육감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면 이 교육감이 그 지방정부의 셀프, 스스로 교육행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치재정권, 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을 지방정부 스스로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어서 즉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아직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재정권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지방교육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누가 사용한다? 교육감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입법권, 교육자치를 위한 별도의 예전에는 2014년 이전에는 별도의 교육위원을 뒀어요.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지방의원이 다 대신하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감만 뽑고 교육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뽑지 않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시도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에서 15명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제주도는 교육위원 제도를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법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자치사법권은 통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교육단체가 누리고 있는 자치권은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즉 집행기관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지금 설동호 교육감님이신데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이 우리 한남대학교 출신이세요. 우선 임기는 4년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장과 마찬가지로 3회의 연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후부자 자격은 예전에는 요 2014년 이전에는 뭐냐면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그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 피선거권자가 모두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 투표는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보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 1인 1표로 보통 사람 다 하는 것이고 평등 선거 1인 1표, 직접 선거 대신해서 할 수 없는 거 비밀 선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특별시, 1특별자치시, 6광역시, 1특별자치도, 8도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감은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시, 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또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데 중앙정부가 즉 교육부죠. 교육부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사무에 대해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관장사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에서 관련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고 교육에 관련된 교육학예에 관련된 예산안 결산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고요.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생교육, 학교체육, 보건의 사항, 보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이에요. 실제 월급은 지방교육감을 통해서 받지만 지방교육감에게 주어진 돈도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국세를 통해서 걷어진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다. 그러나 돈은 지방교육감한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소방직들이 지방에서 일하지만 국가직으로 전환이 올 4월 달에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 산하의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보조라고 하는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교육감이 있으면 부교육감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800만 명 이상인 서울밖에 없죠. 서울에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설치.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일을 하는 게 기관이 아니고 단체장, 즉 교육감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보좌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래서 어드바이저, 보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속 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데 직속기관으로서 교육감 밑에 도서관, 정보센터, 교육정보연구원, 평생학습관 이런 것들을 소속 교육기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감 밑에 누가 있어요? 교육청, 우리 옛날에 보는 교육청인데 원래 명칭은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짱은 교육장이라고 부르죠. 이 교육장을 임명하고 그 안에 장학관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시, 군, 구청 관할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되 2개에서 3개의 기초단체를 포괄하는 단위로, 그러니까 모든 시군구나 구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의 경우에도 중구, 동구, 대덕구를 포괄하는 동부교육지원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서구와 유성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2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구역 단위로 하는 건 아니고 묶어서 교육지원청을 두게 돼 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짱을 교육장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장학관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 장학관 온다고 하면 선생님들 벌벌 떨어내요. 이게 감독하러 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벌벌 떨고 그랬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 하여튼 제일 높은 사람 교육감은 선거로 뽑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권한도 상당히 센 거죠. 그러면 돈은 얼마나 쓰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에 얼마의 돈이 들어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대전시 같으면은 1년에 6조 원을 대전시장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전시 교육감은 1년에 얼마나 쓸까? 특히 이제 교육재정의 대부분은 뭐냐면 선생님들 월급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월급 주는 건데 하여튼 그 돈이 얼마나 될까 한번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을 여기 전체 대전시 수입을 보면 알아요.
대전시 교육감이 쓰는 돈 한 2조 원 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대전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교육감이 쓴다고 보면 될 수 있는데, 수입에는 어떤 것들이 잡히느냐? 교육학에 관한 경비로서 교육에 관한 특별 부가금, 수수료, 사용료, 등록금 수입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국세로 걷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한 20%, 23%를 국세의 23% 정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각 교육감한테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재원, 트랜스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3,400억, 3,500억 원씩 교육감에게 교육에 쓰라고 이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돈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교육감한테 보내면 그 돈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렇게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이 또 잡히게 됩니다. 유치원생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이제 돈 문제가 굉장히 혼란을 빚었는데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유아교육 특별 지원 특별회계라고 하는 특별회계를 만들고 여기에 돈을 넣어주면 요거를 이게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8살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선택을 해요. 어린이집을 갈 건지 유치원을 갈 건지.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면 그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고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합니다. 반면에 유치원을 가면 유치원은 교육감 관할이에요. 그래서 교육감이 유치원생 위해서 쓰라고 돈은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에 돈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교육경비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학예를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이 특별회계로부터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의 세입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거예요. 올해 거를 살펴보면 작년도에는 2조 1,279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2조 2,3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그래서 수입으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로부터 이전 수입, 이게 작년에는 3,400억이었는데 올해는 3,700억 이렇게 보면 이것이 16.6% 차지하고 기타는 뭐 여기 두 개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교육재정은 거의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돈 이걸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수입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수익 사업을 좀 하니까 교수 학습 활동 수입, 행정 활동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큰 돈이 아닙니다. 전체의 한 0.8%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 부문별로 보면은 교육감이 담당하는 업무가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뉩니다. 제일 큰 덩어리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전체 돈의 96% 쓰니까요. 거의 대부분을 여기다 쓴다. 그리고 평생 직업 교육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0.1%에 해당하는 요 정도 1,000원이니까 100만, 한 30억 정도 쓰네요. 그 다음에 교육 일반에 한 800억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별로 보면은 교육감이 돈을 어디다 다 쓸까? 그 2조 원에 해당하는 거를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역시 인건비가 되겠죠. 여기다 한 9천억 원 쓰는 거예요. 전체의 40%는 인건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학교 돌아가려면 물건비에 해당하는 것에 한
이 정도에 한 800억 정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것 쪽에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 지출이라는 게 또한 요게 2천억 원 정도 빠져나가고요. 특히 이제 여기 민간 이전으로 민간 단체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평생교육 이런 것들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자산을 취득하는 데도 돈을 써요. 예를 들면 학교를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할 때 토지를 매입하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건설비에 1,80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이제 이쪽 자산 취득 쪽에 10% 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으로 35% 이렇게. 특히 이제 학교 회계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보내는 거죠. 일선 학교에서 쓰라고 돈을 보내는 걸 학교 회계 전출금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돈이 한 35%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돈 말고 직접 학교에서 이 돈을 써라. 학교에 내려보내는 돈이 되겠죠. 이거를 학교 회계 전출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학교 회계로 들어가면 학교마다 특히 이제 공립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또 내려오는 돈이 있고 학교로 직접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무슨 방과후 수업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방과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 수입이 잡히고 그래서 전체 학교 회계 수입으로 이 정도가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단일 거예요. 10조 한 18조 정도 학교 회계, 학교에서 실제 쓰는 돈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1장에서 지방교육 재정 또는 지방교육 자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방자치 그러면 행정자치 뭐 이런 쪽만 생각을 하는데 교육 부분도 중요한 매년 대전시 같으면 2조 원의 돈이 쓰여지는 그러한 자치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도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지방교육을 제공해야 되겠고 물론 전국 표준의 기준을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자치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제11장에서는 지방교육 자체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제12장이 되면은 지방경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만 안 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제주도 같으면은 자치경찰제가 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12장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11장은 이래서 지방교육 자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업을 끝내면서 마지막 말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제 가장 좋은 교육, 가장 필요한 교육은 성경을 통한 교육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저는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때는 처음 성경 읽을 때는 다 거짓말 같고 믿겨지지 않았지만 지금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오묘하고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좀 읽는 습관을 들이시고 또한 자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어땠는가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가운데 참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로 제가 개개인별로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나중에 제가 코로나 이것이 잠잠해지면 우리 행정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좀 자원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생각인데 하여튼 이런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남대학교 미션스쿨에 들어온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또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참으로 외로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11장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습 복습하시고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또한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 눈이 뜨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직접 만나도록 또 하겠습니다.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